다음은 체크포인트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현주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봐야 될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휴대폰, 핸드셋 부품 쪽에서 나옵니다. 아이폰 14 버전이 다음 달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가을은 휴대폰 대전이 매년 좀 펼쳐지는 듯 보이는데요. 삼성의 신형 휴대폰은 사전 예약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달 공개될 이 아이폰 14, 과연 어떤 종목이 수혜주가 될까요? 네, 애플의 아이폰 14가 다음 달 9월 7일에 신제품을 지금 공개할 예정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역시 관련주를 좀 보셔야 되겠는데, 최근에 관련주들은 뭐 주가 흐름이 좀 부진했지만은 아이폰 14 출시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지금 약 3주 정도 앞두고 있어가지고, 뭐 선침해 전략도 유효하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신제품 출시 효과로 인해서 하반기 실적 기대감이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 주가 상승폭도 예상보다는 좀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뭐 다들 아시다시피 관련주로는 LG이노텍과 그다음에 BH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도 역시 범주에 좀 넣어볼 수 있는데요. 이제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 스펙 상향에 의한 이제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실적이 상향될 여력이 좀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G이노텍 주가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요. 최근에 코스피 움직임과는 뭐 전혀 좀 어떻게 보면 좀 무방하게 움직였다라고 보고 있죠. 지금 거의 뭐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주가는 더 이상 이제 빠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하단을 지지하면서, 어떤 재료를 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빠졌지만은 지금 음봉이 나왔지만 5일선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 역시 그런 기대감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을 좀 봐야 되겠 것입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LG이노텍과 BH 이 정도만 어떻게 보면 애플 관련주로 좀 엮였는데, 하이비전 시스템은 최근에 이제 아이폰 14가 카메라 화소수가 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기존에 1200만 화소에서 4800만 화소까지로 지금 상향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개선이 폭이 더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들 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신제품 판매량이 호조를 보이면 실적과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것에 좀 키포인트를 둬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차트도 한번 잠시 보시면은요, 최근에 좀 자사주 매입이 일어나고 있어요. 주가는 바닥권을 형성하면서 지금 21선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데, 기간 조정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 서서히 좀 상향 움직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약 20여일 정도 남은 건데요. 지금부터 슬슬 사모아 갔다가 발표되기 직전에 좀 빨리 그렇죠. 들고 나오는 전략. 뉴스에 팔거나 그러는 전략이 좀 좋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정에 따라서 어떻게 좀 플레이를 하면 좋을지 이렇게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시를 해드렸고요. 다음 두 번째 체크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타이어 업계 8월 초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급등을 했었죠. 그때 한동안 안 보셨던 분들도 타이어 종목을 다시 확인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타이어 업계 전반으로도 이와 관련해서 좀 볼만한 내용, 하반기에 실적 개선이 전망된다라는 부분을 들고 오셨는데요. 실적이 계속 좋아질 건가 봐요. 네, 지금 일단은 2분기 실적을 보면 한국타이어 말고는 넥센타이어, 금호타이어는 지금 적자로 전환해서 2분기 실적이 좀 부진했는데요. 하지만 하반기서부터는 실적이 좀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부진은 결국에는 합성고무, 천연고무, 타이어의 주 원료인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했고, 그 다음에 물류 비용 같은 경우에서 상승이 나타나면서 실적 부진으로 작용을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그리고 이제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으로 인해서 신차 출시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역시 이것도 실적 부진의 타이어 업계의 원인으로 좀 작용을 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서부터는 하지만은 점진적인 개선이 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물류비가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6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약 3,500선에서 움직이고 있어가지고요.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관련주로는 한국타이어, 넥센타이어, 금호타이어 이런 타이어 업종 주식들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특히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물류비에 가장 좀 민감한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해외 생산 시설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역시 물류비 하락에 따른 수혜가 가장 크게 좀 나타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넥센 타이어는 2분기에 지금 적자를 기록을 했지만 3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금호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소폭의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많이 좋았지만은 역시 소폭 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실적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넥센 타이어 잠시 한번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요. 최근에 주가 상승이 괜찮았습니다. 어제도 시장이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좀 상승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떻게 본다면은 실적에 대한 바닥을 찍었다고 보면은 뭐 넥슨 타이어, 한국 타이어, 뭐 금호 타이어 이쪽에서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작년서부터 타이어 주식들은 계속적으로 하락했어요. 일시적인 반등도 뭐 거의 없이 뭐 조금 장중에 뭐 상승했을 수도 있지만은 계속 하락한 만큼 앞으로는 요즘에 이제 조선주며 뭐 이렇게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 이런 주식들이 많은 상승을 한 것으로 보면은 역시 타이어 업종도 타이어 주식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턴어라운드 측면에서 보자면 넥센이나 금호가 좀 더 매력적인 건가요? 저는 역시 넥센 타이어가 좀 더 낫지 않느냐. 뭐 재무 구조를 보더라도 금호 타이어보다는 넥센 타이어가 좀 더 낫고, 한국 타이어는 재무 구조 우수하지만은 어떻게 본다면은 실적이 마이너스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한국 타이어도 많이 올라왔지만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역시 넥센 타이어가 조금 더 있어 보이지 않느냐. 가격 메리트도 넥센 타이어가 지금 주가가 지금 6,600원대, 6,700원대면 한국 타이어보다는 그래도 체감적으로 좀 싸게 느껴질 수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조금 싼 쪽으로 좀 매기가 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앞서 본 체크포인트 이 휴대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정 따라서 단기 매매라면은 이 부분은 하반기 실적을 보고 좀 진드간이 중기적으로 플레이가 가능한 종목군인 거죠? 맞습니다. 내년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또 아까도 얘기 안 드렸지만은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가면서 결국은 우리가 팬데믹에서는 자동차 운행을 많이 못했잖아요. 그러면 타이어가 마모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타이어 교체를 많이 못했는데 이제 앞으로 자동차는 뭐 정상적으로 운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본다면 타이어 마모에 의한 수요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양한 시각으로 좀 조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투자 성향이 나는 단기 모멘텀 플레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휴대폰 관련된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을 보면서 진드간이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타이어와 관련된 부분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체크포인트 알아봤습니다. 추천주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을까요? 금융주 오랜만입니다. 메리츠 금융지주인데 이 종목 들고 오신 이유 알려주세요. 시장이 조금 이제 좀 조정을 보일 것 같아가지고 어제도 이제 좀 말씀드렸고 뭐 이제 아무리 강세장이든 약세장이든 지속적으로 좋은 모멘텀이 2달 이상 가져가기 힘들다. 그렇게 본다면 6월 달서부터 계속적인 안도랠리 뭐 이쪽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수의 조정, 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든 조금 나타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조금 지수 대비 좀 무방한 쪽으로 좀, 옮겨가야 되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메리츠 금융지주는 역시 뭐 지수 대비 어떻게 본다면 조금 방어적인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2분기에 굉장히 호실적을 보였는데요. 그동안에 뭐 증권 선보사의 호실적이 같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제 증권 쪽에서는 기존에 이제 뭐 다른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실적이 뭐 안 좋게 나타나고 있지만 오히려 증권사 쪽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수수료, 그러니까 주식 위탁 매매 수수료 비중이 뭐 5에서 6%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요. 부동산 PF 쪽에서 큰 폭의 실적 개선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서부터 계속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하고 있는데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 자사주 매입은 일단 중지돼 있는데 다시 뭐 하반기나 내년서부터는 자사주 매입이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차트도 뭐 어제도 상승했는데 뭐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상태로 뭐 들어가도 뭐 무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정고점이 55,900원인데 뭐 워낙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일시적으로 뭐 기술적 반등 좀 더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서부터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34,300원,
손절가는 25,4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메리츠 금융 지주입니다. 시장이 당분간 좀 쉬어갈 거라는 판단 하에 안정적인 종목 매력적으로 보면서 추천이 나왔습니다. 시가 이하에서 접근해보자 현재 동시효과 구간 2.35% 정도 오르면서 3550원 정도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34,300원, 손절 라인은 25,400원 나왔습니다. 체크포인트 추천주 살펴봤습니다.